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미련하게 공부하고 유능하게 시험 보자 국어 강사 정원입니다. 우리 월간 질문 타임즈 해가지고 이제 월문답 한번 해보도록 할 건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이제 문법과 관련된 자주 들어오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문법 공부를 하다 보면 항상 헷갈려 하는 게 사실 정해져 있거든요. 물론 이제 현장에서 가르치다가 아니 이딴 걸 질문한다고 하는 굉장히 특이한 질문들도 있겠으나 웬만하면 이제 제가 지금까지 강사 생활을 해온 바 물어보는 것들이 사실 다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질문이 들어오는 것도 똑같고요. 그런 점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개념은 반모음화와 그 다음에 반모음 첨가가 헷갈려요 라는 질문인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이 음운 변동을 고등학교 1학년 입학하자마자 가장 처음 만나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을 볼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만나는 개념이기 때문에 잘 합니다. 잘 하시는데 유독 시험에 출제가 되면은 오답률이 높은 게 바로 반모음화와 반모음 첨가를 구분하는 문제가 되겠어요. 우리 그래서 걔를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그리고 약간 오늘의 포인트랄까? 제가 언제나 이렇게 질문을 적을 때 이렇게 판서를 해서 할 때 제목을 적을 때 항상 하트를 해왔거든요. 근데 왠지 그 월간이니까 달을 그려보고 싶어서 오늘 처음이 아닌가? 어쨌든 달을 그려봤는데 굉장히 좀 귀여운 것 같달까? 네. 어쨌든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모음 첨가와 반모음화가 헷갈릴 때 이걸 구분하는 것은 사실 간단해요. 뭘 해주시면 되냐면 여러분들은 우리 반모음이 애초에 뭡니까? 우리가 실제로 평소에 글을 쓰거나 할 때 반모음 사용하시나요? 안 쓰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이제 단모음과 이중모음을 사용을 하실 텐데 단모음에다가 이제 이중모음이 있습니다. 한 번에 발음하면 단모음이고요. 발음이 바뀌어서 발음을 하게 되면 그건 이중모음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중모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모음이 바로 반모음이잖아요. 결국에 이중모음은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으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잘하시면 되냐면 첫 번째로 이중모음을 쪼갤 거예요. 어떻게 쪼개시면 되냐면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의 형태로 쪼개는 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분명 개념 때 배우셨을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뭘 잘해주셔야 되냐면 이건 약간 수학 같은 느낌인데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는 것만 잘 해주시면 돼요. 네. 좌변과 우변을 비교한다. 결국에 여러분 눈으로 푸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선 익숙해질 때까지는 손을 움직여서 마치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수식 같은 것들 작성하면서 하실 거잖아요. 풀이 과정이 손으로 흔적이 남게 되겠죠. 똑같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뭐 좌변 우변 이런 얘기를 제가 해드렸다라는 건 손을 움직여달라는 얘기고요. 이 풀이 과정이 조금 남아져야 좋습니다. 해서 이게 내가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익숙해졌어. 그러면은 손 움직이고 좌변 우변 따로 안 써도 되죠. 하지만 그 전까지 이게 헷갈린다라면은 손을 좀 움직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우선적으로는 반모음화와 반모음 첨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반모음화는 말 그대로 반모음이 됐습니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반모음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일종의 교체인 거죠? 우문에 이해되죠? 그 다음에 반모음 첨가는 말 그대로 첨가예요. 근데 얘네가 왜 헷갈리냐면 반모음화를 교체해서 가르치지 않고 축약해서 가르칩니다. 라는 점에서 헷갈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피다 있죠? 피다. 네, 뭐 어깨를 피다, 뭐 자세를 피다, 뭐 허리를 피다, 뭐 다 상관없어요. 피다. 우리 피다라고 했을 때 피다의 어간에다가 어라고 시작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붙여 볼게요. 피어가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적어준 게 피어가 될 거예요. 그리고 피어를 볼 거예요. 이제 제가 뭐라 그랬냐? 이중모음 쪼개기랑 그 다음에 좌변 우변 비교 잘하면 됩니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대로 한번 가봅시다. 이게 이중모음이기 때문에 얘를 쪼갤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피읍 있을 거고요. 반모음 2계열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단모음 이렇게 반모음 2 플러스 어로 이렇게 쪼개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좌변, 우변, 화살표를 기준으로 좌변, 우변 비교할 거예요. 똑같은 거 제낍니다. 우리 피읍 똑같아. 제낄 거예요. 우리 어모음 똑같아. 제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단모음 2, 반모음이 됐네요.
이게 바로 반몸화입니다. 근데 우리가 음절로 생각하면 피어를 펴라고 음절을 축약했으니까 얘를 축약해서 배워서 헷갈리는 거예요. 네. 근데 어쨌든 뭐다? 그냥 좌변우변 펼쳐주시면 된다. 이중모음을 쪼개주시고요. 좌변우변 비교해서 똑같은 거 제껴. 그러면 원래는 단모음이었던 게 반모음이 됐다? 그럼 반모음이 됐으니까 반모음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럼 똑같이 이제 피어라고 될 건데 우리 피어는 피어라고 발음하는 게 원칙이지만 아무래도 이 모음에 잔상이 남다 보니까 피여라고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거든요. 네, 그럼 우리 이 모음으로 발음을 할 때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좌변이랑 우변을 비교할 거예요. 역시 우리 어떻게 쪼개줄 거예요? 우리 나와 있으니까 피읍, 그 다음에 여를 쪼개야지. 이중모음, 그러니까 단모음, 반모음 2계열에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쪼개주게 되겠죠? 그럼 똑같은 거 제끼는 겁니다. 그럼 피 똑같으니까 제낄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네요? 제낄 거예요. 그럼 왼쪽에 남아있는 것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없던 반모음이 생겨났네? 얘는 이제 뭐겠어요? 반모음 첨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어떤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둘을 헷갈리게 되는 건데 좌변 우변 비교하면 뭐다? 원래 단모음이 남아있었는데 반모음이 됐습니다. 반모음 화. 그 다음에 아무것도 제껴보니까 없어. 근데 없던 반모음이 생겨났어? 그럼 반모음 첨가. 괜찮으시겠죠? 그래서 이중모음 쪼개기 쓸 때 손으로 남기시고 좌변 우변을 이제 비교해서 똑같은 거 제끼시고만 하시면 절대 어려울 거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익숙해지실 때까지는 이 과정을 손으로 남기세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볼 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가 반모음화를 축약해서 배우지 교체해서 배우지 않아요 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 점에서 모음 축약에서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모음 축약이 사실 우리가 어디서 배우냐? 이거 음운 변동 파트에서 배웁니다. 또 이래서 헷갈리는 거지. 음운 변동 파트에서 배우는데 음운이 말 그대로 음운 변동은 음운이 변한 애를 음운 변동이라고 가르쳐주면 좋겠죠. 아무래도. 근데 조금 헷갈리긴 게 있어서 뭐냐? 이게 진짜로 음운이 변했어. 단모음이 반모음 됐으면 음운이 변한 거죠. 그런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음절 자체를 축약한 케이스가 있어요. 즉 모음 축약 안에서 음절이 축약된 케이스랑 그 다음에 반모음화가 돼가지고 축약된 케이스 이렇게 나뉘게 되거든요. 걔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우선 우리 조이다 할 때 있죠. 아니고 이거 대쉬예요? 네, 이거 그래서 조이다의 어간 조이에다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한번 붙여볼게요. 조이어가 되겠죠. 우리 조이어는 죄어로도 줄일 수 있고요. 즉 이렇게로도 줄일 수 있고요. 1번. 그 다음에 이렇게 이랑 어를 줄여서 조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를 보시면 오, 이가 줄어서 즉 오모음이 이모음으로 오모음, 이모음이 만나서 얘네가 줄어들어서 왜가 됐어 라는 거거든요. 즉 얘 단모음이고요. 얘 단모음이고요. 얘 단모음입니다. 결국에 얘는 사실 음운이 변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음절이 축약된 케이스인 거예요. 라고 받아들여 주시는 게 좋겠죠. 네. 근데 우리 조이어, 얘를 조여라고 한번 가봅시다. 좌변, 우변 제낄 거예요. 똑같으니까 제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플러스 어가 얘도 쪼갭니다. 반모음 2에다가 되네요. 그러면 똑같은 것도 제껴. 어랑 제껴. 그럼 뭐가 된 거예요? 이 모음이 즉 단모음이 반모음 된 거야. 즉 얘는 반모음화 케이스가 되겠죠. 네, 우리 이런 식으로 구분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드리면 여러분들이 반모음화, 혹은 반모음 첨가 혹은 음절 축약 어떤 이런 것들을 구분을 잘하는 방식은 간단해요. 내가 이중모음을 반모음 플러스 단모음으로 쪼갤 수 있으면 되고 그거를 좌변 우변을 손을 해가지고 수식처럼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사실 어려울 건 전혀 없다. 물론 이 과정에 다 익숙해지시면 여러분들이 손으로 따로 풀이 과정을 하지 않아도 풀 수 있게 되실 건데요. 네. 마치 그런 거지. 원래 손으로 이제 풀이 과정을 쭉 남겼던 걸 암산으로 할 수 있게 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 개념은 이걸 잘 하시면 어렵지 않아요 라고 해서 설명 한번 드려봤고요. 그래서 역시 이런 게 비슷해서 이런 게 항상 이제 질문이 자주 들어오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TCC로 구성을 해서 이제 저는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혹시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질문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린 강의실에서 혹은 현장에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그럼 안녕.